자,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거 완료 시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과거 완료의 표현 형식, had, pp 요 형태로 표현을 하고요. 이게 표현하는 내용, 의미는 뭐냐? 더 과거다. 어떤 과거 시점이 있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과거 시점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표현할 때 쓰는 시제, 요게 바로 과거 완료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가장 좋은 명칭은 더 과거. 그런데 영문법 책에는 대과거. 비슷하니까 괜찮지요. 그래서 과거 완료 시제 하면 여러분은 그냥 어떤 과거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요놈보다 더 과거에 발생한 일을 표현할 때 요럴 때 쓰는 시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I lost the money that you had given to me. 네가 준 돈을 잃어버렸어. 자, 돈을 잃어버린 사건은 lost, 과거에 발생했고요. 네가 나한테 돈을 준 건 잃어버리기 그 전에 줬겠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 과거, 즉 과거 완료 시제 had given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별거 아니죠. 그런데 사실 상식적으로 저 문장을 보면 굳이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저놈이 돈을 준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돈을 잃어버렸겠구나. 이렇게 사건의 발생 순서가 빤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과거 완료 무시하고 과거형으로 대치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I lost the money that you gave to me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사건 발생 순서가 빤하다. 이럴 때는 굳이 과거 완료 시제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대부분 어떤 사건을 서술할 때 그 발생 순서가 사실 대부분 빤하잖아요. 소개팅 했던 여자에게 애프터 신청했는데 까였어. 사건 발생 순서 너무 빤하잖아요. 일단 소개팅을 했고 그 다음에 애프터 신청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까였고. 그래서 저 문장도 영어로 바꾸면 그냥 모조리 과거 시제로 쓰셔도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완료 시제는 마치 게륵 같은 놈이에요. 게륵. 사실 별로 사용할 일은 없는데 문법 책에는 있고 설명도 보니까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도대체 이게 뭐요? 삼국지를 보면 조조가 전쟁을 하는데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 땅이 그렇게 큰 희생을 치러야 할 만큼 중요한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후퇴하자니 쪽팔리고 그래서 그날 밤 암호를 정할 때 계륵 이렇게 정했다고 하죠. 계륵. 이문열 삼국지에는 닭갈비, 월탄 박종화 삼국지에는 닭슬개 이렇게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하여튼 먹기에는 별로고 그렇다고 버리거나 남주자니 요건 또 아깝고 이렇게 애매한 경우를 나타내는 말이 계륵이죠. 이 말 듣고 옆에 남편이나 아내를 보면서 너 계륵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놈의 과거 완료 시제 had pp 요거는요 딱 계륵 같은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놈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많았어요. 아니 우리 한국어에는 과거 완료 시제가 없어. 그런데 영어에는 있다. 우리는 과거 완료 시제 없어도 그렇게 불편하게 안 사는데 영어에는 있어. 그나마 영어에서도 아주 자주 사용은 안 되고 대부분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 그런 경우가 태반이야.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놈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걸까? 언어라는 게 원래 활용성이 떨어지면 사라지기 마련인데 도대체 왜 때문에 어떻게 요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엄청 궁금했어요. 원어민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딱히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네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요래서 과거 완료 시제가 안 사라졌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맘대로 뇌피셜이란 얘기죠. 학문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내린 잠정적 결론이에요. 그거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영어 예문보다 이런 스토리 위주로 전개되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 한국어는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데 주변이 시끄럽거나 상대방 목소리가 너무 작거나 그래서 안 들렸거나
아니면 도대체 얘가 뭔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아무튼 상대방 말을 잘 못 알아들은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뭐라고? 심지어는 상대방 말을 분명히 알아들었는데도 되묻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그래요. 영숙이랑 말싸움 하는데 아이 영숙이 개싸가지가 나한테 이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긴 게 이렇게 너무너무 심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죠.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다시 말해봐. 아니 분명히 들었어. 씹다 뱉은 수제비 같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다시 말해봐. 이렇게 굳이 또 묻잖아요. 뭐 좋은 말이라고 또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국인의 언어 생활에는 상대방 말을 잘 못 알아들으면 뭐라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내가 못 알아들었으니까 다시 말해봐라 이 자식아. 이렇게 당당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영어는 어때요? 상대방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Sorry, pardon. 둘 다 기본적인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미안하다, pardon, 미안하다, 사과 이런 뜻이잖아요. 심지어 제대로 된 문장으로 쓰면 I beg your pardon 이렇게 쓴다니까요. I beg, 저는 구걸합니다. 애원합니다. 뭘? Your pardon, 당신의 용서를 구걸합니다. 애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할 때 쓰는 영어 표현이에요. 아, 영어 쓰는 애들은 상대방 말을 못 알아들었을 때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를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구나. 왜 부담스러워 하냐면 영어 쓰는 애들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상대방 말하는 중에 뭐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야? 이렇게 끼어들어 물어보는 거 되게 싫어하는구나. 그런 걸 설명하기도 싫어하고 물어보기도 싫어하는구나. 사실 이게 왜 그러냐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서양인들 보면 멀티가 잘 안 돼요.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잘 못합니다.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으면 다른 일을 겸해서 잘 못해요. 예를 들면 은행이나 관공서에 뭔가 진짜 급하게 바로 처리해야 될 일이 있는데 창구에 갔더니 직원이 다른 일을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다른 손님 일을 처리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서양인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하죠. Sorry for interrupting you, but 이런 식으로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동시에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잘 못하는 서양인들 문화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표현일 거예요.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그걸 방해해서 정말 대단히 미안하다, 죽도록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안 그러냐고? 우리나라는 원래 안 그랬어요. 멀티 잘하는 나라입니다. 외국에서 사업하거나 일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한국 사람들 진짜 머리 좋아요. 진짜 외국에서 살아보면 이거 많이 실감합니다. 예전에는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지금처럼 QR코드 띡띡 찍는 게 아니라 금전 출납 기계를 썼죠.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물건을 주면은 저 기계에 있는 번호키를 눌러서 가격을 일일이 다 입력을 하고 그걸 합산해서 계산하고 돈 받고 거슬러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쇼핑을 했다는 거지. 그런데 옛날 한국 슈퍼마켓, 마트 이런 데 가보면요. 이거 계산해 주시는 점원분들 정말 빠릅니다. 한 손으로 물건 들고 한 손으로 가격 찍고 또 다른 물건 다시 들고 가격 찍고 이게 정말 손가락 움직이는 게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빨라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렇게 바쁜 일을 하면서도 옆에 있는 동료하고 수다까지 떱니다. 어머 그 인간이 그랬대? 어머머머머머 마누라도 있는 놈의 시키가 진짜 그랬대? 어머 진짜 조카 18세 크레파스로 개나리 십장생 그릴 새끼 이러면서 욕도 해요. 한국 사람들 한 번에 두 가지 세 가지 일 정말 잘합니다. 한국 어머니들 멀티 끝내주잖아요.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고 나면은 세탁기로 빨래 돌려놓고 TV 틀어놓고 아침 드라마 보면서 동시에 다림질합니다. 게다가 그 상황에 친구랑 전화로 수다도 떨어요. 지금처럼 에어팟 이런 거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 무선 전화기 그 벽돌만한 거 얼굴이랑 어깨 사이에 끼고 친구랑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드라마 보면서 줄거리 다 기억하십니다. 그 와중에 택배 오면 또 전화기 옆에 끼고 택배도 받아요. 통화하면서. 지금이야 은행이나 관공서에 번호표가 있어서 그럴 일이 없지만
번호표 없던 시절에 직원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동네 할머니, 동네 아주머니 거침없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섹시, 이거 어떻게 해? 이것 좀 해줘. 아가씨, 이거 뭐예요? 이것 좀 알려줘요. 그러면 그 직원 자신이 하던 일 멈추지 않은 상태로 자기 일 계속하면서 친절하게 적절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할머니 요거 저쪽 창구로 가시면 처리해 드릴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 시골에서 버스 탈 때 등에는 애기 업고 한 손에는 또 큰애 손잡고 걸으면서 나머지 한 손에는 또 짐보따리, 그리고 머리에도 짐보따리. 그런데 버스가 또 바로 앞에 안 서 10m쯤 앞에 가서 쓰면은 냅다 달려갑니다. 버스 문 발로 탕탕 차고 열리면 보따리 집어 던져놓고 손잡고 있던 아이 영차 하고 들어서 태우고 머리에 보따리 붙잡고 버스에 올라탑니다. 보따리 떨어뜨리지도 않아요. 정말 한국 사람들은 다 이런 서커스가 가능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멀티가 되다 보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중에 또는 일하는 중에 잠깐 그게 뭐라고? 언제 그랬다고? 이렇게 상대방 흐름을 끊고 다시 이어가는 게 일상이고 별일도 아니죠. 그런데 서양인들 멀티가 잘 안 돼. 말하는 중에 일하는 중에 상대방의 말이나 행위를 끊는 것에 대해 부담을 많이 느껴요. 또 상대방이 뭔가 다시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도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과거 완료 시제가 그들에게는 제법 쓸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학원 운영할 때 한 아이가 새로 왔는데 말이야. 이 아이는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도 어휘력이 초등학교 3학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말귀를 너무 못 알아듣더라고. 그렇게 힘들게 3년 정도를 가르쳤어. 자, 저 문장들은 영어로 써도 한국어로 써도 다 과거 시제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사건들을 쭉 나열한 거니까. 그런데 마지막 문장에 제가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가정 환경도 어려웠나 봐. 부모님이 이혼해서 할머니랑 살더라고. 이때 이 문장이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잠깐, 부모님은 언제 이혼했대? 처음 네가 그 애를 본 게 중3이었잖아. 근데 부모님 이혼은 그 전이야? 아니면 그 다음이야? 자, 한국어는 과거 완료 시제가 없다 보니까 말을 듣는 사람이 이렇게 사건 발생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영어로 말할 때는 이렇게 말 끊기는 게 싫거나 사건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고 싶을 때 His parents had got divorced 이렇게 쓰면 깔끔합니다. 저 위에 사건이 전부 과거형으로 서술되는데 이렇게 과거 완료로 문장을 쓰면 저 모든 사건들보다 더 먼저, 더 과거에, 그러니까 내가 그 애를 처음 보기 그 이전에 이미 그 부모님이 이혼한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쓰면은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 중간에 말을 끊고 언제 이혼하셨대?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한국어 대화에서는 야 잠깐만 이혼은 중3 전이야 후야 이렇게 중간에 말 끊고 물어보는 게 사실 뭐 너무 흔하고 뭐 별로 미안한 일도 아니고 대화 중에 자주 생기는 일이지만 서양인들 대화에서는 이게 상당히 거북하고 좀 미안한 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 일을 하거나 말할 때 끼어드는 거 불편해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건의 발생 시점을 더 명확히 해서 상대방이 그 시점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과거 완료 시제인 거예요. 이럴 때는 참 유용해 보인다. 그죠? 사실 이런 문장이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 능률 출판사에서 나온 영어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Tom Mitchell is a British teacher. 현재 시제를 썼죠. 탐 미셸은 영국인 선생님이다. 현재 시제를 쓴 건 지속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그랬죠. 예전에도 선생님이었고 지금도 선생님이고 앞으로도 웬만하면 선생님일 거니까 이렇게 현재 시제로 썼겠죠. 자, 그런데 이 선생님이 1970년대에 겪었던, 즉 과거에 겪었던 일을 이제부터 서술하기 시작해요. 이 선생님이 어느 날 다친 펭귄을 발견합니다. 해변가를 산책하다가 아르헨티나에서 교사 생활을 했다는데 참 신기하네요. 해변가 산책하다가 펭귄도 보고. 자, 어쨌든 이렇게 문장이 나옵니다. One day, 어느 날 he visited, 그는 방문했어요. A beach, 어떤 해변가를.
and 그리고 found a penguin 그리고 펭귄 한 마리를 발견했죠. 그 다음에 펭귄을 수식하는 관계사절이 나와요. That was injured and alone. 상처 입고 혼자 있는 펭귄이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해변가를 걷다가 상처 입고 다친 그런 펭귄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다친 거는 발견하기 이전이겠죠. 발견하기 이전에 이미 다쳤겠지. 즉 found 이 과거 시제보다 더 과거에 펭귄이 다친 걸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had been injured 이렇게 과거 완료로 써야겠지만 사건 발생 순서가 너무 빤하니까 전부 다 그냥 과거형으로 퉁 쳐버렸죠. 그러니까 과거 완료로 원래는 써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사건 발생 순서가 뻔하다? 그럼 그냥 과거형으로 써라. 이 얘기가 여기서도 교과서 예문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펭귄이 다쳐서 혼자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산책을 하다가 그 펭귄을 발견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선생님이 펭귄을 데려와서 돌봐주기 시작하는데 제자 중에 디에고라는 학생 한 명이 이 펭귄을 보고는 맨날 놀러 와갖고 펭귄을 돌봐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아이는 매우 수줍고 소심한 그런 애였어요. 게다가 영어도 잘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장이 툭 튀어나오죠. 디에고가 이 소년의 이름이에요. Diego's early education, 디에고의 초기 교육은 had not prepared. prepare 하면 준비시키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준비시키지 못했어요. him, 그를, 디에고를 well, 잘 준비시키지 못했어요. 뭘 위해서? for life, 생활을 위해서. at his new school, 그의 새 학교에서의 생활을 위해 잘 준비시키지 못했어요. 계속 과거 시제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과거 완료 시제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과거 완료가 사용된 이유는 이 선생님이 디에고를 만나기 전 그리고 디에고가 이 학교에 오기 전 그 시점을 명확히 해주려고 과거 완료를 사용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 선생님이 디에고라는 친구를 만나서 벌어지는 일들을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전부 과거 시제를 써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을 만나기 이전에 이 아이의 상태를 서술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과거 완료 시제를 써준 거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학교에 오기 전에 교육이 뭐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시점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애가 어릴 때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이 잘 안 됐고 그 다음에 이 학교에 와서 선생님을 만났다. 그래서 애가 영어도 잘 못하고 성격적으로도 너무 소심하고 수줍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펭귄이랑 수영하면서 놀 정도로 수영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펭귄하고 삐까삐까한 그런 수영 실력을 자랑하는 거지. 선생님이 엄청 놀랬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또 나옵니다. As we returned, 우리가 돌아가면서 to the dormitory, 기숙사에 돌아가면서 디에고가 told me, 나에게 말해주었다. 뭘? His father, 그의 아버지가 had taught, 가르쳐 주었다고. him, 그에게 how to swim,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줬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수영을 가르쳐 준 거 had taught, 과거 완료를 썼죠. 아, 그러니까 저 대화를 하는 시점은 과거 시제인데 아버지가 수영을 가르쳐 준 건 더 과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혹시라도 독자들이 그럼 지금도 혹시 아버지가 수영 가르쳐 주시나? 이런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화하는 시점보다 더 과거에, 저 대화를 하는 시점보다 더 과거니까 선생님이랑 디에고가 대화를 하는 저 시점에서는 더 이상 아버지가 수영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디에고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지. 아유,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수영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과거 완료 시제를 써서 요걸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건 발생 순서, 사건 발생 시기를 명확히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과거 완료 시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디에고는 이 학교에 오기 이전에, 이 선생님을 만나기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수영을 배웠다. 요걸 나타내 준다. 요 얘기네요. 자, 그러고 보니까 과거 완료 시제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경우 사건 발생 시기가 구분이 되니까 굳이 과거 완료를 쓸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더 과거라는 시점을 밝혀가지고 듣는 사람이나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그 시기에 대해서 이 사건이 언제 발생한 거야? 이렇게 궁금증을 갖지 않아도 되도록, 그래서 되묻지 않아도 되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과거 완료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 완료 시제, 첫째, 형태는 had, pp. 둘째, 의미는 뭐냐? 더 과거. 셋째, 사건 순서 명확하면 굳이 안 써도 괜찮다. 넷째, 하지만 혹시라도 사건 순서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조금이라도 들면 사건 순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과거 완료를 사용하면 된다. 즉 독자나 청자가 사건 순서를 혼동할 우려가 있으면 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죠? 다음 영상 예고해 드릴게요.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 재벌 약혼자가 거대한 다이아몬드를 로즈한테 주면서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주인공 로즈는 가난뱅이 화가 잭을 따라서 3등칸 파티에 가서 밤새 놀다 오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약혼녀를 만난 이 재벌 로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I had hoped you'd come to me last night.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도대체 had hoped, 과거 완료 시제가 쓰였는데 도대체 여기선 또 왜 쓰였을까? 저기서 쓰인 과거 완료의 의미는 무엇일까? 과거 완료 시제가 사라질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또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과거 완료 시제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미래 시제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